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난자쇼 6월 25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영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이 뭐 하루 쭉 올라갔다 또 쉬고, 네. 쭉 올라갔다 쉬고, 오늘 또 반대쪽으로 또 쉬는 날로 접어들었어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날씨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네. 뭐 갑자기 뭐 우박이 오고 소나기가 내리고 갑자기 쨍쨍하다가 또다시 또 비가 오고 이런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이 반복이 되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당연히 그 원인에는 외국인 매수가 매수가 일단 뭐 좀 저조한 것 여기가 좀 바탕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 시장 갈 때 가지도 않았는데 항상 이렇게 이럴 때 더 속상하죠. 그 남들 갈 때 가지도 못했는데 쉴 땐 또 같이 쉬어요. 네. 이렇게 얄미운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어제는 결국 외국인도 좀 샀지만 실제로 그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거의 1,400을 샀던 명기금이 네. 시장에 큰 역할을 한 거로 또 결국 집계가 되던데요. 오늘 이 시간까지만 3,400억밖에 사지 않으니까요. 오늘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걸 반기 결산이 내가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물론 여기에는 배당을 맞으려는 수도 하신 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장에서 큰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좀 큰 틀에서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어제도 뭐 200억대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뭐 전반적으로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장중에 한 100억 정도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사장단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 사장단 회의를 앞두고서도 역시 2분기 실적 좋지 않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지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 증권사에서는 8조 언더, 지금 7조대의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이제 쇼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새로운 먹거리, 뭐 당장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먹거리, 삼성의 이 새로운 먹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에 이제 그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마 이제부터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그 시장이 왔다 갔다 뭐 돌파보다는 네. 계속 박스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기업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그 미국 시장의 조정의 원인이 이라크, 뭐 3분지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라크에 대한 내전이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유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침부터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먼저 네. 좀 돌고 이게 추세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SK이노베이션이다, 뭐 GS다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바닥에서 조금 있는데 그런 거리 계속 될지 물론 뉴스는 살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요. 네. 얼마만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 종목별로 좀 특징들을 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아침부터 얘기 나왔던 이제 동부그룹도 뭐 여러 가지 구설수 얘기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 동부그룹 주가가 동부제철 같은 경우 아침부터 뭐 거의 12%, 13% 아직까지도 크게 반등할 찬스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일단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이거 대우인터내셔널은 꼭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네. 포스코에서 대우인터는 뭐 매각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니까 권호준 회장이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매각, 대우인터 매각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뭐 인수 자금이 뭐 굳이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동부 인천 제철에 대한 그 패키지 딜에 대한 쪽을 진행 안 하게 되면 굳이 뭐 그 대우인터를 팔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반대로 판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판다 그러면 좀 떨어지겠죠. 그게 예. 참 저는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네네. 동부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또 다 뉴스에 나온 얘기만 전해드리면 저도 뭐 아는 게 없는데요. 거기 보면 실제 동부 저걸 있고 뭐 인천이고 어찌됐건 인수했거든요. 포스코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어찌되었건 간에 나라 회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라 회사 아닙니까 지금요? 뭐 포스코의 대주주가 누구죠? 뭐지만 나라죠 네. 뭐. 근데 그 나라에서 저 사라그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인수하라고 하면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뭐 대우인터 판다 안 판다 그런 거는 네. 전 뭐 도대체 신뢰성이 없어요. 그런 쪽 뉴스는요. 그래서 아예 그런 쪽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보는 게 상책이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믿을 건덕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좀 답답합니다.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슈에서 다뤄도 되겠지만 또 하나 이제 저거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마다 얘기가 다 틀려요. 뭐 애널리스트마다 틀리고 신문사마다 다 틀리는데 보조금 인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저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동통신 이동통신 보조금 인상. 지금 27만 원 묶여 있잖아요. 1년 이상 이하인가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신사면 통신사,
메이커면 메이커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네. 그런 건 생각해 봤어요? 뭐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쪽이 상향이 되면은 더 자주 바뀌지 않겠습니까? 맨날 대란 이러는데 대란이 조금 뭐 그런다고 뭐 27만 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54만 원 줄 건 아니잖아요. 몰라 지금 50만 원 올리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그래봐야 34만 원 이렇게. 그게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뉴스 네. 보셨어요? 잘 많이 안 보신 분이 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는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환영하겠죠. 네. LG전자는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펜텍은 X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돈 많은 SK텔레콤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LG나 KT가 돈이 없긴 왜 없어? 네. 그래서 또 SK가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 보기에는 뭐 도찐개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거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네.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센 거는 그 LG보다 약한 거는 SK텔레콤이 투자를 잘해서 그렇다. 딱 네. 뭐였어요? 하이닉스. 네네. 그거 하나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있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때문에 어디가 좋아진다 나쁘다 하는 거는 너무 아주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거보다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신고제, 허가제에 대한 쪽은 뭐 신고제로 바꾼다. 요금제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단통법. 예, 그게 아마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요금제를 내놓고 싶어도 마음대로 진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프로모션이 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다시 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흐름이 보면 그 모멘텀 스탁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다시 이제 전고점에 바짝 다가졌거나 이런 것들인데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것들인데요. 어저께 다음이 좀 조금 쉬었잖아요. 네. 고점에서 왔다 좀 쉬었다가 오늘 아침에 따라 3-4% 다시 가는데요. 다시 오늘 약간 되밀리고 있고 뭐 아침 시초가 올라왔던 건 반납하고 있는데 여하튼 네이버도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 그리고 이승훈 대표가 좋아하는 사이메라, 네. SK컴퓨터 이런 것 좀 오늘도 여전히 그 주목거리는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대 포털에서 3대 SNS로 이제 다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SK컴즈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뭐 심지어 SK컴즈, 네이트닷컴 같은 경우는 줌한테까지 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줌닷컴에게까지 밀렸다. 어디가? 네이트닷컴이요. 네이트닷컴이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네. 네이트닷컴이 줌닷컴에게 이제 그 검색 줌은 좋아. 점유율을 저 줌 써요? 저도 줌 씁니다. 그래서 밀렸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거 봐서는 지금 SK컴즈가 움직이는 건 철저하게 SNS 관련주로서 지금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SNS 관련된 광고 집행에 대한 쪽이 대부분의 지금 뭐 모바일 트래픽이 지금 PC 트래픽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광고 집행에 대한 쪽도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뭐 여전히 뭐 나스미디어까지도 이제 우리가 관련주로 분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깨알 자기 자랑 또 하시고.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스미디어 오늘 오르나요? 몰라요. 오늘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뭐 나스미디어 뭐 주가가 뭐 이렇게 움직임만 그렇게 없는데 뭐 이쪽이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 그러면 그 나스미디어가 이제 그저께인가 우리가 레포트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나스미디어.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 환경에 대한 모바일 광고 미디어랩 1위 업체 그리고 KT의 자회사 이런 거 갖고 뭔가 좀 스토리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나올 만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신 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이 또 나름 설렁설렁 올라가는데 그 역시 제약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야? 예, 여전히 뭐 SK케미칼도 제약으로 늘 이제 주가가 화학으로 같이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은 화학 쪽이 더 큽니다. 화학 쪽은 당연히 더 큰데 이미 SK케미칼이 화학주랑 연동이 안 되고 이제 그 제약주랑 연동이 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뭐 제약 쪽에 대한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K케미칼을 움직이는 시나리오, 중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시나리오는 LG화학이 뭐 LG 하우시스를 분사를 하고 또 LG 뭐 지금 생활 건강을 분사를 하고 이 LG 생명과학도 나왔죠. 그랬듯이 이렇게 분사에 대한 시나리오로 계속해서 LG화학이 분사가 됐었는데
있었는데 SK케미칼 역시도 마찬가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달 전인가요?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SK케미칼도 그런 분사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뭐 바이오 쪽에 대한 그 가치는 여전히 뭐 시장에서 뭐 적정 주가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가 갈지는 알 수가 없다. 뭐 심지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우 크게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어서 뭐 바이오 쪽에 대한 가치는 뭐 진짜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네. 뭐죠? 저 뭐야 게임. 네네. 갑자기 회사. 컴투스. 컴투스랑 게임 비리는 거. 정말 그분 다시 모셔야 돼. 2월 달에 얘기했던 바로 그분. 이 대표. 바쁘셔갖고요. 중국 지금 서비스 지금 하느라고 서비스 일정 잡느라고 지금 상당히 바쁘십니다. 정말 우리가요. 네. 앞으로 증권방송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보면 저희 같은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있잖아 업계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나름 히트를 쳤어요. 그분 딱 한 번밖에 출연 안 했지만 컴투스를 딱 얘기했던 바로 그분. 예. 그리고 이 방송인가 3번이 나왔던 박계성 부사장. 네네. 나름 히트 쳤어. 그러니까 업계에 진짜 한국경제TV도 안 나갔죠? 그 친구가? 그렇죠. 네. 머니투데이도 안 나갔죠? 다른 이토마토 이런 데도 나간 적이 없죠? 바로 채널K만 단독 출연했잖아. 네네. 이 친구가요. 네.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주고요. 라네즈 얘기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상 줘둘만 해, 이 친구. 오히려 그런 얘기 나오고 나서 뉴스에서 여기저기서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네즈 관련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송혜교 얘기를 어디 가서 네네. 들어. 맞습니다. 네. 그 얘기까지는 내가 참 안 했어요. 네. 그 친구 또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발표했던, 왜냐면 이거는 호텔신라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 송혜교의 TV에,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던 뭐라 그래, 광고 모델료 있잖아요. 네. 그 이상이더라고. 그 이상을. 발표한 건 더 많이 받았나 봐요, 송혜교가요. 라네즈 광고로요. 네. 정말.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난 송혜교가 연기를 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딸내미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정할 거는 라네즈에 대한 송혜교의 역할은 뭐 탁월했다. 네. 그리고 그걸 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송혜교를 모델로 쓰라고 라네즈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조인성을 모델로. 조인성? 바람이 분다에서 송혜교가 다시 요즘에 그 히트를 쳤던 거기 때문에 네. 주인공이었던 조인성을 또. 그건 네. 모르겠고. 여하튼 컴투스 게임을 오늘 또 오르는 것도 그것도 플랫폼인가 역시? 네, 맞습니다. 오늘 플랫폼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컴투스 게임빌 글로벌 모바일 게임 통합 플랫폼 하이브죠. 하이브가 지금 이제 공개가 돼서 지금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조이시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플랫폼 쪽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만든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특이한 거는 게임주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좀 소외됐던 종목들,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웹젠이 올라요. 웹젠이 오늘 상한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썬데이 토즈도 100%에서 40%로 풀렸죠. 썬데이 토즈도 다시 썬데이 토즈가 100%인가요? 증거금 40%인데 이게 환자가 써 있네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입니다. 환기는 뭐야? 투자를 주의하세요.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네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인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잘려. 아니, 100% 아니잖아요. 증거금 40%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피디님한테. 여기 써있어요? 증거금 40%. 그래?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썬데이 토즈도 강세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시그네틱스, 이것도 역시 이제 상당히 잊혀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뭐 상한가 근처.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지난번에 이제 카프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시장에서 소외됐던 관심하면 안 들어왔어라도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게릴라식으로 반등을 해요. 그리고 반등을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따라가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네. 종목으로 좀 치고 들어가 볼까요? 네네. 종목으로 치고 들어갈까요?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뭐 뻔하니까요.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일화가 오늘 좀 반등하거든요. 한일화가 외국인 쭉 사다가 어저께 외국인이 팔면서 갑자기 더 빠졌는데요.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일화 같은 주식이 여전히 살아있다. 뭐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그런 주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은 꾸준히 샀는데 주식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좀 개인 생각이니까요. 그런 쪽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생각을 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약간 이거는 뭐 자랑질이라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토비스가 오늘 훅 올라가요. 네. 토비스가 이제 벌써 67만 주인데요.
어저께 혹시 저희가 올려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링크를 약속대로 링크를 다 붙여드렸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머니투이 방송에서도 또 토비스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저는 하여튼 그래.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 이승원 대표 얘기한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이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비스가 아니라는 상관없는데 하여튼 카지노에 관련된 물자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카지노 물자 되는 애. 전 잘 모르겠지만 룰렛판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 전 세계 한두 명이 만들 것 같아요. 룰렛 이런 거. 딜러 학원을 만들어야겠는데. 딜러하고는요. 딜러는 강원도 쪽에 어디야? 관광대학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딜러들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 친구들이 대부분 저기 있잖아요. 그 네. 강원랜드나 이런 데 많이 취업이 돼요. 그 과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있어요. 진짜 과가. 그거냐. 예, 이게 있고요. 그래서 저기 있고요. 엊그저께인가 자기가 우리 블랙아웃 얘기할 때 GNC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GNC도 오늘 좀 올라가는 거. 그 정도. GNC. 네, GNC도 올라가요. 오늘 그 도시가스 요금 뭐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삼천리도 좀 오르고 있고 또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얘기 슬슬 나올 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전산업이라든가 원자력,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력을 탈해체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법안인가요? 그쪽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원전 비중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이 가동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야 되는 방향과 현실은 또 다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또 다 확인해 봐야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이 좀 살아 있고요. 어저께인가요? 또 우리 골프전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골프전도 오늘 조금 반등을 주더라고요. 큰 의미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 보면은 또 하나.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오스템 걔네들? 임플란트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얘기하기 싫어, 그런 회사. 왜냐하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CEO의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몰라, 뉴스 꽤 많이 나와요. 오늘 어제 또 뭐 있었던데? 배임 횡령에 대한 쪽 때문에 오늘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한번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를 언급을 드릴 때도 CEO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쪽이 어떤 주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기업에 대한 숫자를 보기보다는 CEO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성과 신뢰성,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 이런 거를 보고 또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상이나 어떤 문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요소들을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이렇게 삼는 걸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표적으로 CEO의 도덕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역시 이번에 또 배임 횡령에 대한 건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를 또 당했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그 회사를 잘 모르는데 뉴스가 많이 나와요. 네.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주가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주식이 잘 모르겠고요. 주식은 2,000개가 있잖아요. 네. 2,000개가 있는데 하여튼 구설수 있는 주식을 할 이유가 없다. 사실 제 동생이 여기 입사했을 때 이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어디? 그 바텍에 입사하고 나서 사장님이 그렇게 도덕적이라고. 바텍? 예. 근데 거기서부터 따블이 넘게 났네. 자기 동생이 거기 다닌다 그랬잖아. 예. 그리고 나서 따블 났네요. 그 연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거기 그 디스플레이 쪽 담당하고 있는데 맨날 야근만 해요. 월급 제대로 다 주고? 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얼마나 오너의 마인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어디 일요일마다 절이 가거나 교회 가시면서 대학교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 했던 그런 인상 아닌가? 뭐 어쨌든 간에 장가도 늦게 가셔갖고 애도 무지하게 어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승호 대표 동생 관련주로. 네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부터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식부터 볼까요? 오늘 보는 주식은 CJ 제일다 한번 해주시죠. CJ 제일다 이따 하고 싶은데. 이따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일주일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언급만 잠깐 드렸었는데, 보고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없어갖고 언급만 드렸었거든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가는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요? 주가가 이제 하향이 됐어요. 목표 주가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하지만 이제 매수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쭉 딴 것보다도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야 신세계 인터의 주가가 약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액에 대한 쪽인데요.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그 보게 되면은 작년하고 거의 변화가 없죠. 3년 동안 3년 동안 790억, 뭐 그러니까 7,900억, 뭐 7,800억, 7,900억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브랜드들이 빠져나갔어요. 뭐 코치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쪽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매출에 대한 브랜드를 이제 바꾸면서 이제 매출에 대한 쪽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근데 이런 거를 뭐 브랜드가 어쩌고 뭐 팔리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경기 상황이 우리가 양극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양극화가 됐을 때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계층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고 소비하는 품목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대차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대부분의 차, 2개의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차종이 전부 다 역신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역성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잘 팔린 게 그랜저. 네. 그 다음에 경차. 네. 이 두 가지 모델.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현대가 그 경차가 뭐죠? 몰라? 모닝인가요? 현대계 몰라? 모닝인가요? 하여튼 현대차 경차가 잘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랜저가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차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나머지는 다 역시. 제네시스 엄청 팔린다는데. 제네시스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보게 되면은 아예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비하는 계층이 없고. 소나타는? 소나타도 오히려 역성장했어요. 아니 그 대기 수요가 있어서 그랬었나? 소나타가?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쪽들이 수요가 그만큼 차가 클수록 잘 팔리고 작을수록 잘 팔린다. 극단적으로 소비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 이런 뭐 럭셔리 브랜드, 뭐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가격이 있는 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소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대우증권 이 보고서도 보게 되면 지난 3년 동안에 정체됐던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성장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기에 대한 양극화에 대한 쪽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에서 인터내셔널 뭐 주가 목표 주가에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가격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분이 오셔갖고요. 예, 맞습니다. 이 주식은 이분이 있을 때 얘기하면 민망해. 네. 하도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틀린 얘기할까봐 이분은 방송한 다음에 보낸 다음에 네.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구라를. 속 시원하게 구라? 네. 내 별명이 한때 이구라였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나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네. 김구라랑 방송 같이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같이요? 어. 안 밀리실 것 같아요. 밀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죠. 왜냐면 그래요. 김구라는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보면 네. 그게 누가 아무리 작가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기억력이 좋아. 그래갖고요, 각종 뭐 팝송이나 특히 이런 쪽 있잖아요. 그 잡다한 걸 많이 알아. 형님과 저의 단점이 금붕어 아닙니까? 뭐. 금붕어. 금붕어 얘기하지 말라니까! 저 금붕어예요. 네. 저는 7분 정도 기억합니다. 7분. 7분. 네, 7분 지나면 무조건 잊어버려요. 네, 그렇습니까? 근데 김구라는 정말 그 팝송이나 이런 거 네. 특히 팝송 쪽이나 그 미국 아티스트 얘기하는 건요. 걔는 거의 그 친구 팝 아티스트 해도 될 거예요. 팝송 칼럼은 써도요. 네. 엄청 많이 알아요. 음악을 잘 알아요. 네네. 그리고 배우나 이런 데 디테일에 강해요. 저는 알더라도 잊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 쪽이 하면 제가 밀리지 않겠죠. 주식이나 이런. 근데 제가 방송 만들 그 친구가 신문을 많이 본대요. 네. 신문을 뭐 침정할 때도 신문을 계속 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서 그 친구는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센 네. 투자 전략가 겸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두 번째로 센 사람이 사실 두 명 있어요. 두 명. 한 명은 이제 우리 모시는 분 있잖아요. 마 팀장님. 예. 최고고요. 키움 쪽에 한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또 있는데 한 분은 제가 다른 증권이니까 네. 제가
나중에 또 제가 여기 방송은 안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시간을 갖겠고요. 일단 이쪽 여의도 이쪽도 있고 저쪽 너무 9번 거지 있잖아요. 9번 거지. 예. 그쪽에 또 유명한 사람 얘기 알 거예요. 누군지요. 또 이쪽에서는 이쪽 여의도 바닥에서는 2인자로 만나서 있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예.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드라마에도 나오시잖아요. 왜요? 개과천선 전지현 판사.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무슨 드라마요? 개과천선이라고 김영민 나오는 드라마 있습니다. 거기에 예, 예. 나 얘긴 들었는데. 네네. 김명민이 거기 까칠한 변호사? 예, 진희안 씨가 거기 그 전지현으로 나오거든요. 전지현 판사로. 진희안 씨. 진이야 또 누구? 예, 진희안이라고 있어요. 배우 이름이요? 예, 예. 거기 좋은 사람은 나와, 나쁜 사람은 나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명민은 까칠한 거라며. 뭐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까칠했다가. 좀 진보적인 변호사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좀 그 내용이 네. 이해하시는 게 어려워? 다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걸 하겠고요.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보고서 하나 냈는데요. 그냥 하반기 주식시장 관련해서 주요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거 좋은 거죠. 예.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회복 속도가 좀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가지고 우리가 낙스 효과를 못 받으니까 IT 자동차는 힘들고 뭐 중국 소비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애들 한정같이 아니면 뭐 중국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 이제 대안이 될 거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IT랑 자동차가 다시 힘을 받으려 그러면 하반기 미국 경기 회복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거냐 그런 건 점검해 봤고요. 하나는 글로벌 환율 여건을 점검해 보고 실제 우리나라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예. 세 번째는 중국의 성장 능력이 내수적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 계속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셰일가스에 따른 에너지 지용도 변화 그리고 그 외에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것들 리스크 요인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그 화면 좀 잡아주세요, 지금요. 센데요. 오. 이분이 이런 얘기할 때 무서워. 저는요, 지금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인포맥틱 이런 건가? 인포그래픽 이런 건가? 아니, 원래 키움, 이게 원래 표지가 이래요. 표지가 이래요? 네, 표지입니다. 표지예요, 이거. 저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탐독을 많이 하면 다 압니다.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말에 네. 시작부터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그 뭐 시장 로테이션 얘기하고 나서 시장이 훅 갔잖아요.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훅 갈까봐 또 멀쩡히 가던 종목 훅 갈까봐. 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본론으로 근데 이게 많아가지고 이게 뭐 하나만 환율 말씀드릴까요? 아니, 저 표정 좀 봐봐, 표정. 저 가증스러운 표정 봐서 지금 이거는 풀까 말까 하는 이런 거였어요. 다시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그게 아니라 네. 5개니까 그냥 보시면 왜냐하면 사람 많은 분들이 전 셰일가스 그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셰일가스요? 네. 그럼 셰일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셰일가스 말씀드리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계속 잘 못 들 겁니다. 계속 하향 안정화. 글로벌 뭐요? 에너지 가격. 오케이. 원자재라 그러는 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통 하나는 에너지, 석탄, 석유가 이제 베이스가 되고요. 중간에는 메탈, 구리를 비롯한 니켈, 금은이 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커머더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산물.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원자재 커머디티라 부르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에너지는 계속 석탄이랑 석유는 계속 잘 안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정유나 이런 쪽들은 별로 장기적으로 재미가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말은 우리 시청자분들 잠시만요. 이 부분은요. 오늘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이제 답이 다 나옵니다. 계속해 주세요. 사실 작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경기가 완만히 좋아집니다. 완만히 하반기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완만히 좋아지는데요. 그 수준이 아직 경기가 천천히 회복되는 수준이지 확장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속도가 느립니다. 이 얘기는 이거는 딱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요. 위쪽 차트 하나 잡아 보시면요. 사실 90년대 이후부터 이것보다 그 글로벌 상품 가격을 더 잘 설명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선진국의 GDP 갭이 상품 가격을 그냥
웬만한 건 다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GDP 갭이 플러스일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플러스일 때 네. 유럽이랑 미국의 GDP 상품이 대세적인 상승 압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GDP 갭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러면 상품 가격이 잘 못 듭니다. 네. 수요가 충분히 강하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이 예. 고정자산 투자에 있냐, 아니면 고정자산 투자에 있냐, 아니면 소비에 있냐 보시면요.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글로벌 경기의 성장축이 중국이 이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가 중심이 됐고 이때 커머디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함부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네. 경기는 좋아져도 이전보다 강하게 되질 않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쉐일이 나온 겁니다. 네. 이 쉐일은 갑자기 왜 나왔냐? 두 가지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이 차트가 보여주는 건데 미국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쌍둥이 적자가 너무 심해진 겁니다. 쌍둥이 적자를 심해진 거를 개선시키려고 달러를 약세를 만들어 봤더니 재밌는 게 더 심한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이 많아서. 네. 또 하나는 중국이랑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 굉장히 많이 자극을 했는데 문제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교역하는 품목들이 동일하지가 않아가지고 위안화가 강세 가도 중국한테 미국이 뭘 팔아먹는 건 없고요. 네. 중국이 미국에 팔아먹는 거는 바뀌는 게 크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얘네들이. 에너지 수입을 좀 어떻게 개선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쉐일을 갖고 나온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좋아지려면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1기 때 태양광을 굉장히 열심히 밀었는데 태양광이 박살이 난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미국 안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이 공장을 지을까? 생산 원가라는 게 굉장히 높은데 미국이라는 게 서비스 임금 때문에 그 임금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임금 네. 자체가 높아가지고 그럼 미국 그 전 세계 공장을 미국으로 현대차 같은 애들도 그렇고 미국 본토로 애들 꼬실 때 생산 원가를 줄여줘야겠는데 뭘로 줄여줄까? 에너지 비용 떨어뜨려주자. 그래가지고 쉐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장들이 두 개 생산 원가 떨어뜨리는 거랑 세제 혜택 이거 두 개 주니까 현대차도 가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기업들이 그래서 리쇼어링 때문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설비 투자랑 고용시장 좋아지는 걸 약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역 수지 적자랑 이거 두 개. 그래서 미국 애들이 보시면 그래가지고 미국 지금 원화 수입량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 안에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쉐일이 많이 있는 데가 유럽, 미국, 중국인데요. 유럽도 원래 환경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나니까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목줄을 잡고 있으니까 환경이 아니라 이건 쉐일가스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거죠. 글로벌 원유 소비의 증가보다 원유 공급의 증가가 많아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오펙 서플라이 보시면요. 이게 수요가 하반기에 얼마나 1, 2년 동안 더 늘어나도 원유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급이 이게 왜 늘어나느냐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오펙이 앞으로 그럼 감산해서 유가 띄우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거꾸로 증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수요가 이렇게 2004년부터 7년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원유 같은 거는 증산하려고 그러면 그 설비를 증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네. 4년부터 늘어난다고 해도 바로 증설을 못 합니다. 한 6, 네. 7년에 갑자기 증설해가지고 캐퍼를 쿵 띄워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경기가 꾹꾸러진 겁니다.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쉐일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더 나온다. 앞으로 그 원유가 잘 못 오른다 생각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만약에 원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요. 오펙 애들은 당연히 오늘 팔 거를 다음 달에 팝니다. 계속 오르니까요. 그렇지. 네. 근데 앞으로 계속 하향 안정화 될 거라 생각하면 빨리 팔아야겠네. 오늘 오르면 오늘 당장 팔아버립니다. 그게 계속 그래도 공급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쉽게 상승 압력을 받기 굉장히 힘들고 이거 중요한 건데. 그것도 또 다음으로 농산품 얘기 좀 해요. 농산품. 농산품은 좋습니다. 왜 좋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농산품. 이건 일단 아까 그 원자재 세 가지 분류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원자재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을 갈 때는요, 안에 있는 것들의 그 각 개별 기업이 됐던 아니면 개별 뭐 어떤 것들이 산업이 됐던 같이 코릴레이션 값이 상관관계가 붙습니다. 거의 똑같이 갑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옆으로 길은 안정화된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따로 갑니다. 따로. 상품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원자재 시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너지는요 그냥 쿵 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고요. 비금속 광물 안에서도 구리가 약간 심심한데 니켈은 막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농산물은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낫고요. 농산물 중에서도 근데 옥수수랑요. 네. 옥수수는 별로 안 좋고 근데 대신 뭐 대두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좋고요. 지금 농산물은 지금까지 옥수수 숏에 대두롱 이렇게 많이 걸고 있거든요. 네. 이런 쪽 좋고요. 뭐 코코아 이런 쪽도 좋고 커피, 연어, 와인, 뭐 그다음에 오렌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농산물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원자재 다 마찬가지인데 수요의 공급 속도를 공급의 증가 속도가 따라가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농산물? 이게 왜 조금씩 달라지냐면 원유나 네. 뭐 원유나 비철 이런 것들은 월별 경제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뭐 이번 달 뭐 하반기 좋아지고 근데 이 농산물이라는 건요. 저번 달보다 이번 달 경기가 좋아진다고 갑자기 수요가 늘지가 않습니다. 저번 달에 경기 안 좋아서 1분기에 경기 안 좋아서 2분기에 경기 좋아졌더니 밥 두 그릇 더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 농산물은 이 변동 단기적인 플로우보다는 이 수준 있지 않습니까? 수준. 네. GDP가 만약에 5,000불에서 10,000불 딱 간다 그럼 그 수준에 갑자기 팡 튀죠. 이거 좀 적어도 이 말은 해야 돼. 5,000불에서 10,000불 더 확 뛴다. 오케이.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아까도 중국이 말씀 안 드린 게 소고기 가격 뭐 이런 거 많이 뜨게 그것도 중국 바로 그거죠. 네. 돼지 돼지를 하면 공급이 두 번 크게 늘었죠. 중국 애들이. 네네네네. 닭, 소, 뭐 그러니까 사료 수요 이런 닭은 거. 싫은데. 예, 계속해 주세요. 중국 애들은 닭이랑 돼지를 많이 먹는데 이제 소를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게 벌써 다 나오네. 예, 그래서 과일 이런 거 되게 좋고요. 오렌지 이런 거. 그 설탕 같은 게 그래도 갑자기 퉁 뛰는 겁니다. 설탕 가격. 그러니까. 예. 뭐 코코아 가격 그래서 뛰는 거고요. 그렇죠. 연어 가격 그래서 뛰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에 배팅하려 그러면 뭐 사료, 라이신, 뭐 설탕 이런 오늘 답을 다 해주시네. 오케이. 네, 아까 처음에 5가지인가 오늘 그 이슈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원자재 또 뭐 있었죠? 셀 말고? 환율 말고. 환율 말고 뭐 IT 자동차 관련해서 그 네, 미국 어떻게 될 건가 네. 이거랑 중국 성장 동력이랑 네. 기타 모멘텀. 오케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요. 중국 성장 모멘텀. 계속 소비입니다. 그것 좀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림 한번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 그죠? 네. 야, 6개월 내지 1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자. 특히 자기는요, 껍부 큰 줄 알아도 돼. 한국경제방송에서 할 게 다 나왔어, 지금 한 달 동안. 예. 예.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성장 동력은 소비로 갈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화 많이 해줄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잴 거는 죄고 풀 건 풀고 재정은 조금 확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재미있는 걸로 좀 말씀 보여드리면 그럼 중국이 도시화해가지고 중소부 지역을 개발시켜줄 때 그러면 진짜 소비가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블한 게 어느 정도 자극될 거냐. 지금 농산물에서 그런 게 나타나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뭐 마스크팩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마스크팩까지 알고 에어쿠션도 알겠네. 그래서 뭐 연초부터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에어쿠션도 알면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뭐 그때는 싫어했지만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콜마 같은 거 굉장히 좋다고 여기 와서 콜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 방송은 다 듣거든요. 다른 방 한국경제TV는 수준이 떨어져서 이해도 그 사람도 알지도 못해. 그 사람들은. 뭐가요? 그잖아. 뭐가? 얘기 좀 못 알아듣나? 한국경제TV 보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그림 보시면 아직도 수요가 일어날 게 서스테이너블한 게 많다라고 보면 중서부 지역에 개발을 하는데요. 이 동부 지역이고요. 중서부 지역인데 많이 쫓아왔습니다. 보시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많이 쫓아왔거든요. 중국 정부가 도시화하면서
이 도시화하면 왜 임금 소득이 늘어나냐면요. 최저임금이 빨리빨리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중서부 지역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출을 늘려주고 있다. 네. 기초적인 소비 품목, 소득 탄력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 유통망이 되게 부족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망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이제 알리바바가 같은 기업이 이제는 뭐 모든 걸 다 팔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MF를 알리바바 파는데 증권사보다 더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소비를 촉진시켜주는데 엄청 도움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온라인 쇼핑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소비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 SOC 투자들. 지금 보시면 이쪽은 다 SOC 기반 투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잘 안 떨어지는 거는 설비 투자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보시면 성장 동력은 계속 지금 보시는 게 이래가지고 중서부 지역의 도시화를 하는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 SOC 투자가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를 계속 진작시켜줘가지고 그러면 이 얘기는 중서부 지역의 잠재 소비층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거, 옷 같은 경우도 이러니까 우리나라 옷 같은 거 좀 OEM 받아서 베트남이나 프론티어 마켓에 나가 생산 원가를 떨어뜨리고 중국 대비 품질 경쟁력을 위어 있는데 중서부 지역의 소비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뭐 차이나의 그레이트나 아니면 뭐 태평양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반응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서 넘어가고 그런 거네 지금 딱이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7.5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왜냐하면 사회 이쪽에도 양극화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년에 한 일자리를 한 1000만 개 정도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7.5에 이 1000만 개라는 숫자가 이렇게 거대해 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거대한 게 아닌 게요. 군인 전역하는 거랑 대학생 나오는 숫자 나오는 거 보면 1000만 명 안 만들어주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 저기 나는 거지 또 천안문 사태 또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는 여전히 고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8을 넘어가는 고성장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7.5의 성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 과잉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소비를 도와주는 SOC 투자 이런 걸 계속 해주고 정부는 사회 보장제도를 계속 만들어주고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때마침 중국에도 이런 게 됐기 때문에 또 보니까 유통망이 계속 온라인 쇼핑 이런 쪽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가 되는 거고 계속 중서부 지역의 소비가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품목이 나타난다기보다는요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는 거가 중국에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그런 다음에 동부 지역에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서부 지역으로 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된 거는요. 일단 중국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 가지고 가고요. 그걸 동부 지역에 뿌리고요. 그다음에 된 다음에 동부 지역, 중서부 지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된 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느낀 게 뭐냐면 그 대표적으로 에어쿠션인 것 같아요. 에어쿠션 국내에서 바로 뜨니까 중국도 제일 제일 많이 사가는 것도 그 에어쿠션을 제일 많이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오페이 에어쿠션 만드니까 또 미스트 쿠션 해가 그것도 잘 나가고 헤라 미스트 쿠션도 잘 나가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지금 거의 그렇게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과 국내에서 유행하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 중국 전체로 보면 천천히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동부 지역이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들 뭐 계속 투자 하나만 이게 넌센스가 아니라 그냥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닌데 그냥 느낌으로 봐줘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주에 형님이 오시잖아요. 진핑 형님 오시잖아요. 뭐 관련된 거 있을까요, 주식? 뜬금없는 질문 한번 들어봅니다. 혹시 자기 생각한 거 있어요? 시아주버님 오시는데. 진핑이 형님 오시는데, 왜냐면 오바마 형님 오실 때보다 진핑이 형님 오실 때 시장의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좀 보거든요. 뭐 삼성전자 만난다니까. 뭐 영향 있지 않겠어요? 아니, 삼성전자 혼자 만나는 거 아니면 또 단독으로. 오바마 형님 오셨을 때도 이제 재벌회장랑 같이 모였잖아요. 단독으로. 단독으로 이제. 단독으로. 저기 삼성병원 가시는 거 아니야?
아이, 그 조문하러 조문이래. 그게 아니라,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단독 미팅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한 거고, 봉구형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봉구형님도? 네.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은 단독 미팅이라고. 1박 1일이시잖아. 2박 3일이야. 네, 모르겠어요. 근데 단독 미팅이라니까, 시장에서 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삼성전자 움직인 게 그거 아니냐. 뭐 저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주시장에서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너무나 귀중한 자료. 좀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토크 배틀인데 앞서 저희가 이제 종목 레포트 바라보기 할 때 하나밖에 못했잖아요. 네. 하나 했던 게 뭐였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했잖아요. 네네. 두 번째 종목을 제가 2분 지나간 다음에 네. 속 시원하게 거짓말 한번 해보겠다. 구라를 치겠다 그랬는데요. 구라가 아닌 거는 벌써 밝혀졌다. 왜냐면 오늘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 무슨 얘기할지도 몰랐잖아요. 네. 그냥 물어봤을 뿐이잖아, 저는요. 네네. 이분의 얘기를 다 듣고 나온 결론의 주식이 제 눈에 딱 하나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CJ 제일제당. 그게 딱 제가 준비한 게, 화면 좀 잡아주셔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CJ 제일제당이에요. 네. 바로 이게 오늘, 바로 이게, 네. 우리 그 전전님이 말씀하신 거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면 식생활이 바뀐다? 그쵸. 얘기했죠. 네. 설탕값 오른다? 그리고 아까 지금 물어봤잖아요. 혹시 아까 뭐 그 석유화학 이런 쪽 깠는데 네. 농수산물 어쩌겠다 농수산물을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핵심 포인트 중에 그거죠. 한번 올라간 그 소비 소득 수준은 내려가지 않더라. 이게 핵심 포인트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니 그냥 우습게 얘기하면요. 뚜레쥬로 하잖아요. 네. 맞죠? 네네. 뚜레쥬다 하고 또 뭐죠? CJ에서 하는 그 커피숍 뭐죠? 카페베네? 카페베네. 이런 거 하잖아요. 딱 중국 다 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건 반농담인데요. 먹기 시작하면 그냥 앉아서 티 마시던 사람이 우롱티 마시던 사람이 이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쵸. 훅 바뀐다는 건데요. 그건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이 CJ제당은 기본적으로 라이신 가격의 핵심적으로 엮이고 이제 바이오 이런 쪽 들어가고 이제 먹고 사는 이제 먹거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그 얘기 하려는데 딱 얘기했는데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수입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더 사람들 인구 늘어날수록 한 명씩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사람들이 한 자녀가 두 자녀가 낳게 됐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도 늘어나면 뭐 우유도 늘어나지만 결국 쌀 소비도 늘어나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쌀이 수입 국가거든요, 중국이요.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농산 가격이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갑자기 풍년됐다, 어찌됐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게 전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라이신 가격이 많았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 해갖고 라이신 가격이 많이 회복됐어요. 요즘 다시 약법인데요. 그거 화면 좀 한번 잡아주세요. 몇 페이지나 보냐면요. 세 번째 페이지 있습니다. HMC 투자증권 자료고요. 이것도 다 물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고요. 중국 라이신 가격에 대한 가격, 그거 좀 딱 봐주세요. 예, 예. 라이신 스팟 가격이 급반등 후에 지금 약보 앞세 보이는 거고요. 약보 보이는 거예요. 4월 달인데 이때가 이제 그 중국 최대 라이신 생산 업체죠. GBT가 이제 감산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로 반등에 대한 쪽이 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뭐 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조금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네. 그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 그리고 라이신의 수요가 바로 그 다음 바로 그 화면이 여기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죠. 네, 하면 되겠고요. 바이오 부분의 영업이익도 급증하는 거. 2013년, 14년 바닥으로 15년 확 좋아지는 것들 이런 거 쭉 나오고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요, 2014년 연결 영업이익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된다 이런 거 쭉 나옵니다. 물론 이게 예측일 뿐이지만요, 예측일 뿐이지만 분명히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저런 회사도 있잖아요. 그 거래는 별로 안 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100%짜리 일치 가능성이 있는데요. 백광산업이요? 100% 아니요. 아닌데요? 선진도 100% 아닙니다. 선진 보기만 하죠. 선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진 같은 꾸준히 올라가는 이거 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료.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이거 꾸준히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료 쪽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전혀. 네. 사료 쪽에 특히
돼지고기도 돼지고기지만 소고기, 소고기랑 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 이게 그래서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큰 거 있잖아요. 큰 회사들. 그래서 라이신이라는 거. 아까 뭐 설탕도 얘기했잖아요. 설탕이요. 네. 그런 것들이 크게 봐서 이 시장을 바꾸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이 뭐 피아노 치는 사람 몇 명이다. 골프 치는 사람이 100명 중에 0.1명 내지 0.4명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10명이다. 이런 얘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 소비 패턴은 서구화된다.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다. 연어를 먹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큰 변화 흐름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앞서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한 번 바뀐 소비 패턴은 변화가 잘 안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쿵 소리가 헉소리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 그래서 저는 CJ제일제당이 지금 작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CJ 그 회장이 뭐 집에 큰 집 가고 그래서요. 네. 지금도 들고 나고 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뉴스 지나가는데 제가 내용은 안 읽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CJ 그룹이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CJ제일제당이 늘 말씀드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값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약간 조금 디스 한번 하면. 좋아요. 디스. 선진 같은 경우는 선진은 잘 몰라. 선진 같은 경우는 일단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라이신 쪽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선진도 그렇고 이 사료 쪽을 제가 그때 한번 알아봤더니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라이신이 중요한 건 CJ가 중요한 거지. 네, 제일제당. 근데 이제 왜냐하면 세계 최대 라이신 생산업체가 바로 GBT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감산해갖고 가격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얘기는 가격이 좋아지면 다시 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태양광 폴리실리콘하고 똑같다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라이신 경쟁적으로 증설해놓고 지금 제일제당도 재작년에 증설을 해갖고 지금 그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래갖고 건데. 비용 많이 들어서 수익도 안 좋은 네네.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그 하나가 좀 이렇게 자빠져야 정말로 그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태양광하고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증설에 대한 효과로 라이신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박스를 그리지 저도 않을까. 제 디스 들어가면 태양광이랑 다르다. 다르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네. 소비주가 아니에요. 소비주가 아니죠. CJ는 직접 소비주기 때문에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마지막 오늘 저기 들어가 보자. LG 디스플레이가 살아 있잖아요, 이게 저기요. 네네. 그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디야 그 저기 블룸버그인가 거기서 이제 그 한마디 쓴 거예요. 중국의 소스를 이용해서 하면서 지금 생산을 개시했다. 그래서 곧 개시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이폰 생산해서 아이폰 내 기대가 워낙 많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아이워치가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봐요? 뭐 LG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뭐 LG 그룹주 자체가 저는 이제 그 기관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없는 쪽에서는 다음을 찾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네. 이 가격에서 담아서 들어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관점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그런 기관들의 대안이 바로 이제 LG 그룹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LG 디플이 됐던 이노텍이 됐던 뭐 전자가 됐던 LG가 됐던 간에 이 그룹주 내에서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G3가 잘 나가게 되면 뭐 어차피 같은 인하우스 부품 업체로서 지금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노텍 같이 뭐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중에 최근에 아이폰 이슈 때문에 LG 디플이 좀 모멘텀을 받고 있다. 다만 그게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LG 노텍 갑자기 얘기 들으면 LG 노텍 네.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없는데 그 3D 그 네. 저기 파이어폰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에 뒤에 카메라에다가 별도로 앞에 한 4개의 카메라 센서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센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노텍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이 하여튼 그런 쪽이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아직 분석한 자는 없어요. 혼자 예. 생각한 건데 하여튼 LG 이노텍이 됐건 하여튼 전 디스플레이가 하여튼 대박은 아니지만요. 올라갈 것 같은데. 카메라에 엄청 치중한 것 같아요. 그 보면 3D 지금 그 3D 폰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사각 귀탱이에다 전부 다 카메라를 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센서가 달아난 거죠. 예,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진짜 이제 튀어나오는 3D가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깎아서 들어가서 보이게끔 하는 이제 입체적인 방식이라 네.
뭐 파이어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은 뭐 캡티브 마켓은 있다. 네. 그 파이어 패드에 대한 유저들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좀 쓸만한 그런 뭐 폰이 아니겠느냐. 다만 가격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또 리온쿠첸 잠깐 말씀드리면 리온쿠첸은 한 건 했어요. 왜냐면 이게 11,000 원인데요. 21,000원짜리 하면서 적극 매수 쓴 친구가 있어요. 네. 경쟁사는 아니에요. 자산증권사 하는 몇 명이 썼어요. 근데 이게 리온쿠첸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나는 리닉스 같은 경우는 노 코멘트. 리온쿠첸은. 네, 왜냐면 이제 리온쿠첸이 지금 중국에다가 중국 그 면세점에 직접 들어간대요. 얘네가. 그래서 뭐 저거 딴 때는 모르겠는데 그 쿠쿠 상장할 때까지는 대안주가 없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네. 살아있다. 네. 뉴스가 살아있다. 쿠쿠 때문에 살아있다. 쿠쿠 상장하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네. 여하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21,000원짜리 레포트가. 그럼 위닉스하고 리온쿠첸하고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보세요? 전 노코멘트라니까요.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예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아는 거는 쿠쿠가 많이 팔린다는 건 제가 오늘도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 졌을 때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 얼마 전에 또 7, 8개 한꺼번에 실었대요, 차가. 네, 차에. 8개가 들어가대요 하면서 트렁크에 넣고 뒷자리 꽉 차갖고. 예, 그래서 밥솥 사갔다는 얘기 또 들었습니다. 그만큼. 장동건이 효과가 별로 없나 봐요. 왜요? 장동건 쿠첸 손절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장동건에서 바꿔야 돼요. 저기 뭐 조인성이나 소지섭으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져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8승과 7승이 됐어요. 이제 좀 거의 비슷해졌어요. 앉아주셔도 된다 그렇게 며칠 전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왜냐면, 네. 그리고 만원빵 내기 한 건 지금이라도 주죠? 저라면은요, 깨끗하게 남자답게 포기하고, 오늘 그 흐름 보세요. 자기가 얘기했던 흐름. 그리고 저한테 그냥 8,000원 주고 끝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8,000원에? 내일 8,000원 드리면 네, 8,000원에 끝내겠습니다. 시상지가입니다. 8,000원이요. 저는 뭐 그냥 아시다시피 하고요. 네.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다음 주에 바로 6월판 또 들어갑니다. 7월판. 7월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1982점이. 지셨으니까 먼저 하셔야죠. 네, 1982포인트인데요. 네. 제가 어저께 못 먹어도 고했잖아요. 네. 오늘 똑같습니다. 못 먹어도 고 정신 들어갑니다. 못 먹어도 고인가요? 네. 저는요. 저도 삼성전자 고하겠습니다.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고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80이니까 84 정도 가볼까요? 84? 네. 84에 고. 고? 84는. 2포인트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84는 너무 낮은데. 네. 맘대로요. 저는 84 다운 가겠습니다. 저는 84 업합 가겠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시장이 싸다는 생각 갖고 있다는 걸 여전히 갖고 있고요. 84에 업, 그리고 이승원 대표 84에 로. 그리고 오늘로써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내일 8,000원에 대한 시상식 경영하는 거를 보도자료도 뿌려야 돼, 이거. 보도자료? 8,000원에. 내가 애따이처럼 받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게시판에 올라온 거 있으면 좀 봐주세요. 게시판이요?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늦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네. 그 시간대가 다운을 받아서 네. 또 올리느라고 네. 약간 평상시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요즘 이성 대표 네네. 개인적으로 애가 좀 아파요. 네네. 살 수 없이 늦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온 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올라온 건 없고요. 딱 한 종목에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번 딱 박사님 두 분 조언으로 제일모직 저 아니고 박사가 보유가 있는데 딱 박사가 누구예요? 딱 박사? 난 아니야. 두 분이라는데 딱 박사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박사 하면 나중에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 관련돼서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제 거래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뭐 네. 보유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삼성 SDI를 보유할까요? 제일모직을 보유할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같이 합쳐지면 삼성 SDI 주식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거래 정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는 그래요. 하반기 있잖아요. 하반기. 네. 하반기 관심 종목, 하반기 제가 어디 가나 얘기하는 주식 중에 4번째 주식으로. 네 번째 주식으로. 네. 아직 하닉스랑은 안 바꿨는데 심각히 고민 중이야. 하닉스랑 하도 지겹다는 애들이 나와갖고. 왜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물론 애들이 반발하는 애들은 많았잖아요. 네. 지금은 에브리바디 SK 하닉스잖아요. 종교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슬슬 SDI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결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7월 초 월간 방송할 때까지는 여전히 하이닉스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컴즈 좋네. 네. 컴즈? 네. 그럼 다음 달에 컴즈 시합해요?
아, 그럴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네. 내가 보면 컴퓨터 또 떨어진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네.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